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4가지 부동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4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 확대입니다. 기재부에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방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라 해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서 완화하는 거예요. 원래 공시가격 1억 이하에서 2억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취득세 중과 제도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한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취득 과정부터. 그래서 2주택자가 현재 추가로 집을 살 경우에는 이 중과세율을 피할 수가 없고요. 1주택자도 강남 상구나 용산구 같은 규제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주거용 오피스텔, 두 번째 입주권이 있죠. 철거가 끝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는요,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두 개 모두 다 취득세율이 4.6%로 굉장히 높죠. 마지막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경기도 이천 지역이 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거든요.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찾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사서 올라갔던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정부에서는요, 지방주택에 한정해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2억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게 된 거죠. 쇼킹 부동산은 이제 수도권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다루지 않는데, 실제 지방 부동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 안 좋은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이 결국엔 PF 사태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무엇인가 인공호흡기를 달아줘야 된다 해서 이번에 취득세 중과를 좀 유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미확정이에요. 2분기 추진 과제라고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순위 처약제도 개편입니다. 무순위 처약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에 지역 요건도 있었고, 그리고 무주택 요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무순위 처약이 나올 때 대구 사는 무주택자만 처약이 가능했어요. 문제는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괜찮았는데 시장이 한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도 처약을 안 하네 이러면서 2023년 13 부동산 대책에서 무순위 처약 시 무주택 요건과 지역 요건이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했고 과열되다 보니까 무순위 처약 경쟁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 294만 대까지 치솟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2월부터는 무주택 실소유자한테만 무순위 처약 제도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위장 전입 등 부정처약 단속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부정처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진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 가장 많은 게 위장 전입이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 허위 기재인데, 일단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이런 조사가 나옵니다. 인기 없는 검단 신도시도 다 조사받고 그랬어요. 과천 이런 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받겠다고 어디 고시원 같은 데 전입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다 걸립니다. 자, 참고로 이런 위장 전입 등의 부정처약 단속은요, 기본적으로 증빙 싸움이에요. 그럼 어떤 증빙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실제 거주할 때 뭘 써요? 병원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실제 본인 카드로 결제했던 내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부양가족을 늘리신 분들은 이런 거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대책 시행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 분양 주택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에서 35%로 3분의 1가량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서 연 7만 호에서 12만 호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처약 시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한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처약 혜택도 확대한다.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쌓이는 아파트 매물입니다. 이런 기사 보셨죠? 관망세로 거래 급감 쌓이는 아파트 매물. 한 달 만에 1억 3천만 원 뚝 집주인들 매물 쏟아지는데 안 사요, 안 사. 자, 현재 아파트 매물수 보겠습니다. 지금 아실에 나와 있는 서울 아파트 매물수와 경기도 아파트 매물수 모두 다 1년 전 대비해서 한 15%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에 최고 7,000건, 8,000건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3,000건 내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은 늘고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란 기사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시중에 매물이 넘쳐나고 있고 사람들은 안 사서 가격이 폭폭 떨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 활용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지표 하나가 바로 이 아파트 매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여러 명 피봤어요. 자, 아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상 중개사님들이 동일 매물을 중복조해서 올릴 경우 한 개의 물건으로 집계한 수치다. 자, 그러면은 중복 매물 없이 실데이터 중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파트 매물수가 늘어나는 건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는 해석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 아파트 매물수를 믿으면 안 될까요? 대표적인 중개 사이트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수를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중복 매물을 제외하고 잠시 렐스를 봤더니 매매가 378건, 전세가 338건입니다. 리센츠는 매매 219건, 전세 143건이고요. 트리지움은 매매 249건, 전세 106건입니다. 레이크펠스는 매매가 무려 320건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 트리지움이나 레이크펠스 가시면 250개에서 320개의 매물 리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전혀요. 실제로 가보시잖아요. 33평 매물 실제로 볼 수 있는 거 10개에서 15개 수준입니다. 여기 보여있는 매물 중복 제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물은요 15에서 20% 수준밖에 안 돼요. 전세 매물 300L스가 338개나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가면 이거 10분의 1도 안 돼요. 가보면 생각보다 매물 별로 없다니까요.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볼까요? 현재 매매는 718건, 전세는 2588건이 등록됐습니다. 야, 전세 매물이 2588개나 등록돼서 중복 제외하고도, 그럼 앞으로도 2500명의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매물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어떻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냐? 어제 영상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 입주 지정일이 끝나갈 시점에는 전세나 매매나 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실제 이 보이는 매물수 대비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매매는 70개요? 70개도 안 돼요. 한 많아야 40개, 50개 정도 잡아야 됩니다. 나와 있는 매물의 1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세도 그래요.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현재 시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요 이미 여기 입주 7, 8개월 전부터 거래가 매월 수백 개 단위로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2,500개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매물수는요 2023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게 했던 지표예요. 자, 이때 대표적으로 데드캣 바운스의 근거가 해서 유튜브에서 막 데드캣 바운스다, 매물수 늘어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냐, 사면 안 된다 이랬지만 실제 그거 믿었던 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어요. 왜? 매물수는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집값은 2023년 꾸준히 회복했죠. 제일 매물수가 적었던 시기에 샀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서 직접 느끼셔야 돼요. 집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가 됐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에서 2억 이하, 저희가 멤버십에서 2억 이하 주택 중에서 괜찮은 걸 찾아봤는데 시가 기준으로 3억 3천, 4천까지도 공시가격 이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2월부터 무순위 처약 제도가 무주택 실소유자에게만 공급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민간 분양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확대되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20에서 35%로 늘어나고요. 출산할 경우에 특별 공급 기회가 1회 추가 부여된다는 점, 아빠 한마디로 특별 공급 대상자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분양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 경쟁률이 갈수록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물수를 보고 집값 전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중복제휴의 매물수보다 실제 남아있는 매물은 훨씬 적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